한국과 미국의 군수내부가 연쇄 전화 통화를 갖고 이 동맹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서 저희도 주요 뉴스로 전해드렸는데요. 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이 사드 배치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라는 데 뜻을 함께 모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북핵 위협이 심각하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높아지면서 미국 측이 주한미군과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에 요청을 했고 우리가 대한민국이 동의함으로써 배치가 추진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네. 이제 배치하는 것으로 그동안 추진을 해왔거든요. 이것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엄중성을 함께 공동으로 인식하는 것이고 사실 작년에 그걸 결정한 그 이후 오히려 위협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이번에 한국, 미국 국방장관의 합의 이행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사드에 대해서 중국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재확인하는 입장을 밝히는 걸 두고 중국을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대하겠다라는 그런 태도를 좀 엿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예. 중국의 조치는 상당히 도를 넘는 그런 압박을 해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아마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한국의 정치 상황이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또 일부 국내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정치인들이나 일부 국민들의 목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참여 압박을 계속하면 이 배치를 철회하거나 최소한 연기만 시키더라도 자기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이 이번에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 것은 중국으로 하여금 그러한 무모한 행동을 하지 마라. 어떤 행동을 하든지 일단 결정된 것은 이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줌으로써 중국으로 하여금 추가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동시에 앞으로 이 정말 사드 배치를 원하지 않는다면 근본 원인인 북핵 문제 해결에 더 집중해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는 3일에 열릴 예정인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 사드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핵심 현안들이 논의될 예정인데요. 특히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순환 배치 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도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고 또 어떤 내용입니까? 예, 사드 주한 미국 전략 자산의 한반도 상시 배치 문제는 작년에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하고 이후에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열렸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미 이제 논의가 됐던 바가 있는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할 경우 미국이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전개를 해서 북한을 향한 무력 시위를 그동안 해왔어요. 그러나 그건 간헐적이고 수시적인 것이지 그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상시 또는 순환 배치한다고 하는 것은 북한을 향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을 억제하고 만약에 유사시에는 응징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춘다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네, 그러니까 북한을 더 강하게 압박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풀어볼 수가 있을 텐데요. 만약에 배치되면 어떤 전략 무기들이 배치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그동안 한반도에 수시로 전개했던 그런 전략 자산들이 있거든요. 소위 전략 폭격기 삼총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B-50이라든지 작년에 우리 한반도에 하루 묵었던 B-1B가 있어요. B-1B 같은 경우는 뭐 초음속 폭격기인 동시에 50톤이 넘는 그런 탑재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탑재된 그 폭탄만 가지고도 김정은의 집무실까지 지하 벙커까지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죠. 스텔스 기능을 가지고 있는 B2도 있고 그 외에 핵추진 항공모함이나 핵추진 잠수함 같은 것들도 전략 자산에 포함되는 그런 무기라고 볼 수 있지요. 네, 그런가 하면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해서 이 미국의 F-16 12대가 이번 달에 오산에 순환 배치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F-16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도 추가로 설명해 주시죠. 네, F-16은 우리 한국 공군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력 전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전투기보다 상당히 우위에 있는 강력한 전투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F-16의
이번에 순환 배치라고 하는 것은 미국 본토에 있는 미국의 자산이 예. 우리 한반도로 배치된다는 거거든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고 처음으로 이 순환 배치된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F-16 주력 전투기가 한국 공군과 함께 앞으로 한 2월부터 한 6개월 내지 9개월 동안 연합 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네. 그걸 통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응징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킨다고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봐야죠. 네, 우리 군 차원의 대응을 좀 더 살펴보면 해군은 유럽산 해상작전 헬기죠. 와일드캣을 투입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기능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 겁니까? 예, 와일드캣은 아시다시피 잠수함 킬러라고 불리고 있는 예. 해상 작전 헬기거든요. 기본 성능은 대잠수함전이 우선이고 네. 대함전이나 또는 해상에서 정찰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특히 대잠 기능에 맞게 이 디핑 소나라고 하는 독특한 잠수함 탐지 레이더가 있어요. 소나라고 하는. 이것은 기존에 우리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링스 헬기보다도 탐지 능력이 2배가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라고 하는 A사 레이더가 처음으로 배치가 돼가지고 예. 약 360km 후방에서도 목표물을 탐지해서 예. 조기에 잠수함을 탐지해서 원거리에서 타격할 수 있는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뛰어난 작전 헬기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북한의 SLBM을 겨냥한 그런 배치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네. 실제로 북한의 SLBM의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는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또 미국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SLBM이거든요. 네. SLBM 북한이 여러 차례 실험을 했습니다만 특히 작년 같은 경우 최근에 북한이 공개한 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만 수중에서 콜드 론칭이라고 그래가지고 수중에서 사출돼가지고 나와서 예. 일정 거리를 비행하는 그런 수준에까지 이르렀거든요. 이제 앞으로 비행 능력을 늘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 약 3,000톤급에 이르는 대형 잠수함을 지금 건조하고 있는 네. 그런 정황이 포착이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더 많은 발수를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구비한다고 하는 점에서 봤을 때 네. 앞으로 수년 내에 SLBM을 전력화할 가능성이 지금 주목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일단 상당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사출과 예. 비행 수준 단계에 왔기 때문에 예. 이제는 그 비행 거리를 늘리고 그다음에 잠수함 역량을 늘리는 것만 된다면 예. 사실 미국에게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SLBM의 역량을 갖추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이런 가운데 북한 잠수함을 잡을 전력을 강화하고 있는 우리 군의 모습인데 하늘뿐만 아니라 수중 수상에서도 전략 증강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지금 정보가 전해지고 있는데 신형 잠수함, 신형 호위함이 배치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부분들이 지금 배치된다고 하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잠수하면 이제 잠수함으로 대응하는 것이 예. 최선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 약 1,800톤급에 해당되는 214 잠수함 9척을 이제 금년에 배치 완료하게 되고요. 예. 우리도 3,000톤급 장보고 3 계획이라고 하는데 3,000톤급 잠수함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신형 호위함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잠수함을 조기에 탐지해낼 수 있는 소나 기능을 증강시킨 예. 그런 인천급 호위함을 증강 배치하는 그런 계획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네, 이 같은 이 한미의 공조 움직임이 다시 말해서 북한의 도발이 좀 가까워지고 있음을 읽히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예, 그렇죠. 지금 이제 북한의 행태를 봤을 때 중요한 정치 일정을 고려해서 네. 자기들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또 그런 방법으로 도발을 해왔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2월부터 4월 사이 가장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은 예. 그런 시기라고 보고 또 김정은이가 그런 공언을 했잖아요. 예. ICBM을 발사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갖춰져 있다. 네. 또 북한도 수차례 그런 확인을 다시 공언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도발에 대응한 한미 군수내부의
빠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요. 네, 지금 뭐 북한의 도발 움직임이 점점 더 가시화되고 있다 이런 예측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도발을 한다면 어떤 도발을 할 것으로 지금 상황을 미뤄봤을 때 예측을 하십니까? 예, 이제 지금 봤을 때는 전략적 도발이냐 또는 전술적 도발이냐 예. 아니면 두 가지를 병행할 것이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 ICBM 이전에 무수단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예. 것을 지금 보고 있고요. 상당히 무게가 실리고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만약에 자기들의 요구대로 상황이 전개되지 않는다면 추가 핵실험이라고 하는 카드도 뽑아들 수 있는 것이고요. 네. 또 우리 국내에 충격을 더 거하기 위해서 서해라든지 또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라든지 우리 후방에서든지 우리를 타격하는 그런 전술적인 도발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북한의 도발 위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응 태세를 어떻게 갖춰가고 있는지 오늘 좀 점검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